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결혼 후 돌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고민한 적도 있는데 그런 저를 찾아와 준 아이에게 늘 고맙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 백화점에서 이혼했던 전 시모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아이는 유모차에 태우고 다녔거든요. 누가 저를 빤히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쳐다보니 놀랍게도 거기에는 전 시모가 있더라고요. 이혼 후 처음 보게 된 거죠. 저희 엄마도 전 시모를 알아보더니 미간을 찌푸리시면서 저한테 빨리 지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나쳤는데 그날 저녁 전 시모한테서 뜬금없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이혼했고 남남인 사이인데 백화점에서 저 봤다고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재혼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유모차의 애기 네 아이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제 아이지 누구 아이겠느냐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통화할 사이 아니니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시모는 전화를 끊지 않고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끊으려다가 그 말에 코웃음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르겠느냐고 비아냥거렸죠. 그리고 귀인이라던 새 며느리한테서 아직 아이는 없느냐 물었습니다. 제 말에 전 시모는 귀인은 무슨 놈의 귀인이냐고 누구 놀리느냐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전화하는 거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전화 끊을 거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전 시모는 저에게 뭔가 더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 전 시모의 번호는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은 기분이 묘하고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재혼하고 잊고 지내려고 했던 전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더불어 기가 막혔던 일 천지였던 첫 번째 결혼도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사연을 쓰게 되었죠. 첫 번째 결혼에서 제가 겪었던 그 기막힌 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혼했던 첫 번째 남편과 저는 선후로 만났습니다. 아는 친척분이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만나보라고 추천을 하셨죠. 그 남자는 자기 어머님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님이 대표로 운영하는 그 회사는 사원수 60명의 식품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10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 원래도 회사를 운영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회사가 더욱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왠지 당차고 멋지신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하여튼 친척분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만나보니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았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던가 운명적인 끌림이 있었다던가 그런 것까진 아니고 성격 적당히 잘 맞고 편안하고 서로의 조건도 잘 맞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연애 6개월 정도 됐을 때 남친이 된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자기 생년월일 물어봤잖아. 어머님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그걸로 어머니가 자기랑 나랑 궁합을 보고 왔는데 뭘 하셔? 남친은 그 전에 어머님이 요구한다며 제 생년월일을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고 부모님들이 궁합을 보러 가는 경우는 흔하다 보니 저도 흔쾌히 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알려드렸죠. 그냥 무난하다고 했대. 아, 그렇구나. 좋은 건가? 좋은 거지. 결혼해서는 무난한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웬만하면 결혼은 올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다는데? 내 사주가 내년에 결혼하면 좀 안 좋다네. 그래서 어머니도 어차피 결혼할 거 올해 안에 해치우자 하시네.
그 말에 저는 조금 황당함도 느꼈습니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고 언제 결혼해도 별로 문제될 건 없긴 했어요. 그런데 남친의 얘기를 듣는 순간 어머님이 생각보다 그런 사주나 점쟁이 말을 많이 믿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 CEO다 보니 뭔가 대장부 같은 스타일일 것 같고 그런 미신은 싫어하실 것 같은 막연한 편견이 있었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점을 맹신하시는 듯 했습니다. 점쟁이 말 한마디에 아들 결혼도 그냥 치러버리자고 하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차피 결혼하기로 했으니 상관은 없는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점을 많이 믿으시나 봐. 믿는 정도가 아니야. 거의 종교지. 종교라니? 어머니가 10년 이상 다니던 점집이 하나 있거든.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어. 진짜? 그 점쟁이가 그렇게 용해? 유명하고 그런데요? 그래 보이진 않아. 평소에는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어머니에 관해서는 정말 잘 맞고 어머니는 우리 회사가 잘 된 것도 그 점쟁이 덕이 크다고 생각해. 실제로도 그 점쟁이한테 조언을 듣기 시작한 후로부터 회사가 잘 된 것도 있고. 정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 점쟁이부터 찾아가.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가정사긴 한데 우리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니랑 이혼하신 거거든. 10년 전에. 정말? 자기는 이해해 줄 테니까 솔직히 얘기할게. 자기 부모님한테는 따로 말씀드리지 말고. 하여튼 아버지가 외도를 저지르셨는데 당연히 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고 무조건 잡아떼셨지. 그때 어머니가 답답해하다가 그 점쟁이를 처음 찾아갔거든. 그런데 그 점쟁이가 아버지 바람피는 거 맞다고, 그리고 상대 여자가 어떤 여자일 거라는 얘기까지 해줬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이 맞았던 거지. 어머, 정말? 놀랍다. 그때를 시작으로 어머니가 그 점쟁이 말을 맹신하게 된 거야. 그 점쟁이가 기가 막히게 회사 사정도 잘 알고 어머니가 고민하는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긁어주니까 어머니 입장에선 너무 의지가 된 거지. 나도 어머니 등살에 몇 번 갔는데 나는 특별한 거 모르겠던데. 어쨌든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으면 된 거니까 나도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고 맞춰드리려고 해.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바람펴서 이혼했다고 하니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아버지랑 아예 달라. 성격도 얼굴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거든. 내 사전에 바람이란 건 절대 없어. 약속할게. 믿을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럼 어머니한테는 결혼 올해 안에 하는 건 상관없다고 말씀드린다. 자기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결혼식은 굉장히 사람도 많고 왁자지껄했죠. 결혼 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나 남편은 회사 운영 때문에 바빴고 온택트 영어 강사로 일하는 저도 제 일하느라 바빴고요. 바쁜 와중에 간간히 만나서 식사하고 가족끼리 시간도 보냈고 어머님과 제 사이는 엄청 좋을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집안 조건도 그렇고 두루두루 제가 며느리감으로 무난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딱히 저에게 불만을 가지거나 소위 말하는 시짜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님에게 별다른 불만은 없었고요. 다만 결혼 1년 반이 지나가니 어머님이 임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셔서 그게 좀 힘들거나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적은 나이는 아니니 1살이라도 빨리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결혼 초반에는 은근하게 얘기하신 정도라면 나중에는 꽤나 자주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2년 정도는 신혼을 즐기고 가질 생각도 있었는데 어머님이 좀 다급해하셔서 저까지 좀 다급해지는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각처럼 잘 생기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래도 2년까지는 자연 임신으로 기다려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안 가져지면 당장이라도 치료하라고 발을 동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기분 나쁜 건 묘하게 임신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보면 꼭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저는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받고 있고 임신 기능에 별다른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곧 죽어도 당신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늦어지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임신 문제도 그 점쟁이, 그러니까 권보살이라는 그 점쟁이 분에게 물어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본인에게 중요한 모든 대소사는 다 권보살과 의논하니까요. 하여튼 그 권보살에게도 물어봤는데 그 권보살도 아이가 안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며느리 탓일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어놓으니 어머님도 임신이 늦어지는 게 제 탓이라고 믿으시는 것 같고요. 아니, 병원에서 제 몸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보살이 뭔데 저한테 문제가 있네 없네 하는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막 심하게 임신에 대해 압박을 하시는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도 기분은 나빠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여튼 임신 늦어지는 문제 말고는 별다른 갈등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도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 어머님과 남편,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문득 그러시더라고요. 다 다음 주부터 송가장 다시 나오기로 한 거 알지? 아, 그럼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사무실로 전화 왔던데요. 그래? 송가장이 누구냐면요. 손은지라는 이름의 회사 직원입니다. 남편과 동갑이고 과거에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남편은 회사 내에서 사장실을 둘이서 같이 쓰는데 거기서 비서 업무를 담당했던 여자가 그 송과장이라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싹싹하고 어머님하고도 몹시 잘 지냈대요. 일도 센스 있고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데다 장기 근속까지 했으니 어머님이 좋게 봤던 직원인데 4년 전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본인 남편 될 사람을 따라가는데 지역이 많이 멀어서 그만둬야 된다고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오래 일해준 직원이 그만두니 퇴직금 외에 따로 수고비도 넉넉하게 챙겨주셨다고 했었죠. 결혼해서 남편 따라 멀리 갔으니 거기서 잘 살겠거니 했는데 얼마 전 어머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더랍니다. 남편이 유책으로 이혼을 했고 다시 돌아왔는데 일자리가 없다며 일자리가 혹시 없겠느냐 부탁을 했다는 거죠. 어머님 입장에선 과거에 오랫동안 일을 잘해줬던 직원의 부탁이기도 한데다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을 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니 짠하고 과거에 본인 생각도 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은지 씨에게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다시 오라고 했다더군요. 남편도 손은지 씨와 오래같이 일을 했고 나이도 동갑이라 편하다 보니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따로 손은지 씨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님이나 남편에게 가볍게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누군지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송과장 왜 이혼했대요? 남편 유책이라는데 뻔하지 뭐. 바람 폈다고? 그런 거 아니겠니? 그 남자 하나 믿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 먼 지역까지 갔는데 송과장만 마음고생하고 이혼녀 됐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면 잘해줘. 제가 잘해줄 게 뭐 있어요. 그냥 똑같은 거죠 뭐. 그리고 송과장이 빠릿빠릿하고 눈치도 빨라서 일도 어련히 잘하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사정 딱해도 일 못하면 내가 미쳤다고 다시 부르겠어? 송과장만한 비서도 없더라. 잘 됐네요. 그냥 일상적인 회사 관련 얘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송과장이라는 직원이 다시 출근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흘려 넘겼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흘려들었던 그 송과장의 등장이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뒤 그로부터 4, 5개월 정도 뒤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연락이 와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셨고 저도 마침 시간이 나서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어머님은 사무실로 일찍 와서 기다리라고 하셨기에 저는 약속된 시간보다는 일찍 회사에 도착을 했죠. 남편과 어머님이 같은 회사에 다니긴 해도 제가 그 회사에 자주 갈 일은 없습니다. 끼케야 다 합쳐서 2~3번 정도 갔던 게 다예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회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곧장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노크와 동시에 곧바로 문을 확 열었는데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은지 씨가 급하게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찰나로 본 게 손은지 씨가 남편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제가 노크와 동시에 들어오니 그 여자가 다급하게 일어난 것 같았는데 엉거주춤 서 있는 자세가 너무 이상했죠. 저는 내가 좀 전에 뭘 본 건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일어났고 손은지도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원님. 좀 일찍 도착했네. 어머니는 곧 오실 거야. 뭐 기다리시는 동안 드시게 마실 거라도 한 잔 드려요? 라면서 순식간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내가 좀 전에 뭘 잘못 봤나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죠. 왜? 좀 전에 송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 일 때문에 뭐 얘기할 게 있어서 그거 얘기한다고. 이사님이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얘기했거든요. 라는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불쾌한 기분이 확 들었지만 거기서 뭔가 더 따지기도 애매했어요.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서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뭐라고 해봤자 잡아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는데 심장이 너무 뛰고 머릿속에선 저 두 사람 뭘까 의문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모님, 뭐 차 한 잔이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사님, 공장 쪽에 서류 가져다 드릴 게 있어서 저는 나갔다가 바로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 서류 봉투 하나 챙겨 들고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이걸 뭘 어째야 되나 싶은데 남편은 뭐가 먹고 싶냐느니 어머니가 생각보다 늦다느니 이런저런 소리를 하며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놓고 물었죠. 좀 전에 송 과장님하고 뭐 한 거야? 응? 뭘? 찰나긴 했는데 송 과장님이 당신 무릎 위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과장되게 입을 쩍 벌리더라고요. 뭐라고? 내 무릎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좀 전에 송 과장이 일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데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좀 가까이 와서 얘기한 거야. 근데 당신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송 과장도 놀라서 몸을 확 일으킨 거고. 여기 회사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나 참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지도 마라. 괜히 오해 산다. 송 과장은 또 무슨 죄야. 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한테. 하면서 막 횡설수설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는 더 따져 물어봤자 우기기만 하겠구나 싶어서 말하지 않았고 때마침 어머님도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왔니? 내가 좀 늦어서 미안하다. 바로 가자. 송 과장은 어디 갔어? 공장에 뭐 갖다 줄 거 있다고 나갔어요. 갖다 줄 게 뭐 있지? 하여튼 나가자. 새아기도 배고프겠네. 그렇게 식사 내내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는 것 같았고 저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 그 찰나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님에게 아까 제가 본 장면에 대해 따로 말씀은 안 드렸어요. 어머님은 무슨 일 있느냐, 밥도 잘 안 먹고 표정도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감기로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했고 식사 후 자리는 바로 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도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손은지 씨가 무슨 사이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미묘한 분위기, 공기, 모를 수가 없었죠. 도대체 그 두 사람이 뭔 사이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일 이후 찔리는 게 있는지 폰을 항시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샤워할 때까지도요. 그래서 남편의 폰을 뒤져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명 두 사람이 무슨 사이 같기는 한데 나를 속이는 게 분명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 사실을 친정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완전 뒤집어졌죠. 미친 거 아니냐고요. 당장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전화하려는 거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내가 본 건 그 찰나의 순간뿐이고 증거가 따로 없는데 말해봤자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우길 게 뻔하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서방이 폰을 늘 들고 다니니 증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희 엄마도 일단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진짜 바람인 거면 가만 안 둘 거라며 괘씸해 하셨습니다. 그 엄마가 저를 불렀고 아는 지인을 통해 믿을 만한 탐정사무소 연락처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연락해서 남편의 뒤를 좀 캐보라고 하셨죠. 제가 살면서 그런 탐정사무소를 이용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급하다 보니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손은지란 여자가 있는데 둘이 무슨 사이인지 알아봐 달라고 의뢰를 했죠. 그렇게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렸는데 2주 정도 뒤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탐정이 한다는 말이 두 사람 내연관계 맞다고 제 남편이 손은지가 혼자 사는 집에 자주 드나든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는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니 새삼 충격이 몹시 컸습니다. 확인하게 되니 그때부터 배신감도 엄청나게 몰려들고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단박에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전화를 받은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셨죠. 어머님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도 당신 아들과 믿었던 직원이 바람을 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엄마가 따졌을 때 말도 안 된다며 무슨 그런 오해를 하냐고 펄쩍 뛰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문자로 두 사람의 사진까지 보내니 그제야 믿으신 것 같고 뒤집어지셨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도 너무 놀랐고 믿을 수가 없다면서 송 과장은 사정이 딱해서 다시 취업시켜주고 받아준 건데 감히 내 아들하고 놀아났다고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죠. 회사에서도 바로 자른다고 하셨고요. 어머님은 진심으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신 것 같고 그 와중에 제가 이혼 통보를 할까봐 저를 달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은 이상 더 못 산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이혼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가 해결할 테니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볼 것도 찌뿌럽는 거기다가 이제는 이혼까지 하고 온 주제에 가정도 있는 내 아들한테 찝쩍거려. 이 은혜도 모르네. 내가 아주 요절을 낼 거야. 그 기집애. 라고 화를 내셨거든요. 아들이 가정을 두고 외도를 한 것보다는 감히 내 아들을 탐냈다고 생각해서 손은지에게 더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뭘 어쩌시든 솔직히 이혼은 하겠다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머님이 그 여자 가만 안 두겠다고 했으니 화풀이를 할 수 있겠더군요. 이유야 어찌됐건 어차피 저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할 건데 어머님 손으로 내연료 요절 내준다고 하시니까 기다린 거죠. 그런데요. 그 뒤에 일어난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 줄 아세요?
저는 저대로 친정엄마와 변호사 상담하고 이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상 이혼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참고 넘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지내면서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그 여자 요절을 낸다고 하셔놓고 어째 조용하시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뒤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그 상간녀 손은지 때려잡았다고 이혼하지 말라고 부탁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저 만나서 한다는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했지? 그래, 네 뜻이 그러면 어떡하겠니? 우리 측에서 잘못했으니 위자료는 줄게. 근데 너도 몰래 뒷조사하고 그러는 건 참 너무하긴 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니? 라면서 이혼하라고 하고 갑자기 저를 탓하시는 거예요. 몇 주간 기간 동안 어머님의 태도가 아예 달라진 거죠. 저도 기분 나빠서 따졌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손 놓고 있나요? 바람핀 건 어머님 아들 정용준인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갑자기? 용준이가 잘못했어. 용준이가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너도 참 독하다 그거지. 너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그 생각 변함없는 거지? 네? 네가 이혼한다며. 그런 꼴 보고 못 살겠다고. 그래. 나도 뭐 너랑 인연도 안 봤지만 네 성격 대강 아는데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솔직히 네가 좋게 말하면 주관 있고 바른 성격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고집 있고 성격적인 결벽증도 좀 있지 않니? 내가 봐도 그런 일까지 겪어놓고 네가 우리 용준이랑 계속 살 것 같지는 않고 서로 합의 잘 보고 이혼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싶다. 라는데 그 전에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매달리시던 어머님과는 180도 달라서 황당 그 자체였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분명히 몇 주 전만 해도 저한테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나요? 그랬는데 또 생각해보니 너네가 인연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 인연이 아니라고요? 인연이 아니라서 정용준이 바람핀 거예요? 그것도 같은 사무실 비서랑?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그 점쟁이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님이 태도를 180도 바꾼 건 혹시 그 점쟁이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혹시 어머님 자주 가는 그 점집이요. 그 권보살인가 뭔가. 그 사람이 또 그래요? 이혼시키라고? 그 말에 어머님은 대답을 선뜻 못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났어요. 결혼도 그 권보살 말 듣고 부랴부랴 시키더니 이혼까지 그 권보살 말 듣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 참, 어머니, 그 점쟁이 말 듣고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그 점쟁이라니. 우리 권보살님이 나이로 쳐도 너네 엄마 뻘인데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권보살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머님한테나 권보살님이지 저한테는 이상한 점쟁이일 뿐이거든요. 그런 점쟁이 맹신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어머님도 황당하고요. 뭐야? 야, 네가 뭔데 우리 권보살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 어머님 생각할 땐 이게 맞으세요? 그깟 점쟁이 말 한마디에? 너야말로 웃기네. 그때는 호기롭게 이혼하겠다고 하고 짐 싸들고 친정부터 간 거 너잖아. 그럼 남편이 바람피는 거 다 알게 됐는데 참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이혼 원한다며. 그래서 이혼해주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라면서 막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바람폈나요? 저는 피해자인데 저한테 오히려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혼해줄 테니 이혼하라면서요. 와,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고 당연히 어머님이 남편 편인 건 알지만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어쨌든 이혼은 남편과 제 문제인데 어머님과 제가 이렇게 입씨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혼은 정영준과 제가 결정할 일이니 정영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용준이 뜻이 내 뜻이야. 무슨 3-4살 애도 아니고 이혼하는 것도 어머님 뒤에 숨어 있대요, 그 인간은?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휴, 콤보살님이 잘 보신 거지. 야, 그냥 이혼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이제 싫다. 그 점쟁이가 저는 내치고 손은지를 새며느리로 얻으라고 했나 보죠. 그 말에 어머님은 헛기침하더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참나, 기가 막히네. 며느리는 내치고 상간녀는 새 며느리로 앉히라고 했다고요. 그런 소리를 하는 미친 여잔데도 어머님은 그 점쟁이 말이면 다 맞는 것 같으세요? 그 말에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권보살님이 그러더라. 너는 속에 칼이 들어있다고.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칼이 있어서 한번 화가 나면 성질이 대단할 거래. 내 아들도 잡아먹을 거랜다. 근데 너 하는 거 보니 그 말이 딱 맞다. 게다가 네 속이 너무 드글드글해서 애도 안 생기는 거라더라. 심보 드럽게 쓰니 애가 들어서. 뭐라고요? 틀린 소리 하나 없어. 결혼할 때는 뭐 둘이서 무난한 궁합이네 어쩌네 하더니 바로 말이 달라지네요, 그 점쟁이. 그것만 봐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상간녀는 아주 천생연분이래요? 솔직히 너랑 비교가 안 된단다. 우리 용준이를 아주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랜다. 귀인이래. 우리 집안에 꼭 필요한 귀인. 내가 그런 며느리감을 못 알아보고. 귀인이요? 참나. 조건 별로고 뭐 하나 볼 거 없다고 말했던 게 어머님이시거든요. 솔직히 네 조건은 뭐 있니? 너네 친정부모가 좀 사는 거 말고 뭐 없잖아, 너도. 라는데 와, 진짜 더 이상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이혼해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근데 그냥은 못하고요. 상간소송 다 진행할 거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도 다 할 겁니다. 어머님이 돈 아쉬운 분은 아니라는 거 알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그리고 불륜 저지른 상간녀 새며느리 귀인이라고 하니 얻어서 잘 살아보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 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 화나고 열받고 더러운 짓 저지른 건 자기 아들인데 도리어 제 탓을 하질 않나. 그 불륜녀가 최고의 아내감이자 귀인이라고 치켜 세우질 않나. 진짜 미친 것 같았습니다. 이혼은 할 건데 너무 분통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 점쟁이가 아무리 엉터리라고 해도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는 거며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가 상간녀인데 그렇게까지 좋게 말해준 거 하며 아무래도 제가 뭔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억울해서라도 그걸 알아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 탐정분을 만나서 그 점쟁이랑 손은지가 무슨 거래가 오갔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손은지가 그 점쟁이를 돈으로 매수해서 어머님에게 자기를 좋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 점쟁이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을 거고 그 오래된 직원이자 비서인 손은지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거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탐정으로부터 듣게 된 그 점쟁이와 손은지의 비밀은 제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듣고 난 뒤 바로 상간소송과 더불어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도 저도 다 이혼을 원했으니 이혼은 협의로 하는 대신 상간소송은 따로 하겠다고 했죠. 어머님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저도 돈이 아쉬운 거 아니니 필요 없다고 했고 상간소송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어머님은 어차피 손은지 새며느리로 얻을 거니 상간소송 패소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제 증거가 확실하기도 했지만 그쪽에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제가 손쉽게 소송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저는 합의 이런 거 안 한다고 처음부터 밝혔기에
재판 마무리 짓고 판결문까지 받아냈어요. 위자료도 바로 보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의 기막힌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저도 이혼에 동의했다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한동안은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상간녀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좀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 상간녀의 비밀을 알게 된 전시모의 표정이 어떨지도 궁금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마음을 추스리고자 여행도 좀 다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어요. 친한 친구의 소개였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 최악이라 재우는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고 그 덕분에 지난 상처도 많이 잊게 되었죠. 그렇게 그 남자 잘 만나다가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서 빠르게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도 제가 비록 이혼 경력은 있지만 저를 좋게 봐주셨고 저희는 빠르게 결혼도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조건 맞춰 결혼했던 전 남편과 달리 현재 남편이랑은 너무 행복하고 잘 맞아서 아, 이 남자가 진짜 내 반쪽이었나 보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던 도중 저는 그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그 상간녀와 재혼했고 그 상간녀가 아이도 가졌다는 것을요. 나랑은 2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겼는데 그 여자랑은 참 빨리도 생기네 싶어서 오히려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축하를 해줄까 하다가 그때 탐정 사무실에서 받았던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상간녀와 권보살 사이의 비밀에 관한 자료 말이죠. 그 자료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 상간녀가 뒷돈 주고 권보살에게 자기에 대해서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상간녀랑 권보살은 친척 사이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 권보살이 그 상간녀의 친고모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권보살을 전 시모에게 추천한 것도 그 상간녀, 손은지였던 겁니다. 전 시모는 10년 전 남편 외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비서인 손은지에게 용한 점쟁이를 찾아보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손은지는 자기 고모라는 얘기는 따로 안 하고 권보살을 시모에게 소개해줬던 모양이었습니다. 손은지가 회사 관련해서 전 시모의 고민이나 문제 등을 미리 다 권보살에게 얘기해준 모양이고 권보살은 손은지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전 시모에게 아는 척을 했겠죠. 전 시모 입장에선 자기에 대해서도 척척 맞추고 고민에 대해서도 술술 얘기하니 권보살이 몹시 용하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시모가 그토록 맹신했던 권보살은 손은지가 뒤에서 다 정보를 미리 주며 수작질을 했던 겁니다. 전 시모도 10년 넘게 완벽히 속은 거죠. 손은지는 좋은 보살님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칭찬 들을 수 있고 권보살 입장에선 주무르기 쉬운 단골 손님 하나 얻는다 생각했으니 서로 윈윈이었습니다. 나중에 손은지가 결혼한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전 시모는 이미 권보살이 하는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데도 믿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애초부터 권보살과 손은지가 다 짜고 친 거짓말이고 사기였던 겁니다. 그 탐정은 손은지와 그 점쟁이가 사촌지간이라는 걸 알아냈고 저는 그 관련 자료를 전 시모에게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10년 넘게 그 점쟁이 말을 맹신하고 믿어오고 그 말 듣고 상간녀를 며느리로까지 받아들이게 된 전 시모의 표정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직접 못 보는 게 아쉽다 생각했는데 전 시모는 그 자료를 받았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흥분된 상태였고 이게 다 사실이냐, 네가 지어낸 거 아니냐 따지더라고요. 안 믿고 싶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도나요? 그런 걸 지어내게?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 두 사람 고모랑 조카 사이라는 걸. 넌 이걸 언제부터 알았는데 말을 안 했던 거야? 제가 그걸 왜 얘기해 주는데요? 그럼 이걸 이제는 왜 보내는데?
어머님이 불쌍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손은지한테 잘도 속고 계신 것 같아서요. 참, 그리고요. 제가 그건 안 보내드렸나 모르겠는데 손은지 어머님 아들인 정용준하고 만나면서도 나이트 엄청 다니고 남자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던데요. 뭐?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랑 정용준 사이에서는 2년 동안 안 생기던 아이가 손은지한테는 바로 생기네요. 손은지가 정말 그 점쟁이 말대로 정용준한테는 천생연분인가 봐요. 귀인이고. 야! 전시모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분노로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정으로 손은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린 거니까 이제부턴 직접 잘 알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전시모에게선 연락이 따로 없었어요. 다만 그 후 소문은 우연히 전해 들었습니다. 전시모가 손은지 멱살 잡고 그 점쟁이 집 끌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집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난 전시모가 그 점집을 때려 부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전시모가 손은지를 구타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혼도 시키고요. 그래서 손은지가 폭행으로 전시모를 고소했고 지역 신문이며 인터넷에 전시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발글을 올렸답니다. 전시모는 모 식품회사 대표라고 폭로했고요. 그 일로 전시모도 식품회사도 제대로 구설수에 오르내린 것 같더라고요. 이미지도 엄청 안 좋아지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남편이 추진하던 신규 사업이 쫄딱 망해서 회사 매출에도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이미지도 안 좋아서 매출도 급격히 떨어지는데 올인했던 신규 사업까지 쫄딱 망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대거 정리했는데 또 근로법 위반으로 소송당하고 하여튼 그 집이 아주 난리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한바탕 망해가는 소식 듣고 그 뒤로는 딱히 별다른 소식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망했나 어쨌나 궁금하기도 했지만 저도 아이 키우고 제 삶을 사느라 신경 끄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시모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던 거죠. 그때를 떠올리니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건보살이 말했다면서 그 상간녀를 귀인이라고 표현했던 어머님. 지나가는 개가웃을 노릇이죠. 유부남하고 노란한 상간녀가 귀인일 리가 있나요? 그놈의 귀인 집안에 들였다가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나는 걸 실시간으로 본 기분입니다. 전시모는 손은지가 괘씸하기도 했겠지만 본인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건보살의 존재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에 더 크게 분노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점쟁이의 점사가 맞든 안 맞든 그냥 그 존재만으로 전시모에게는 큰 의지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시작부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전시모도 참 어리석고 또 전남편도 참 멍청한데 못돼 처먹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그만큼인데도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 그런 인간하고 더 살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잘 정리한 것 같고 저는 지금의 가정과 생활에 크게 만족합니다. 전시모는 본인의 모든 선택을 점쟁이에게서 확인받고 싶었겠지만 아무리 용하다 한들 미래까지 속속들이 다 알겠나요? 그저 제가 선택한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도 재혼도 지금의 가정도 모두 저에게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으며 더욱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